시어머니가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넘도록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주셨어요. 다정한 목소리로.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처음 방문한 날 어머님이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펼쳐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입금이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들으시면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결혼을 하고 처음 몇 년은 아이 없이 둘이서만 살았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켠에는 늘 빈자리 같은 게 있었다. 명절마다 양가 어른들의 눈빛을 피하는 법을 배웠고 아직 계획이 없어요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다 보니 그 말이 입에 착 달라붙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했다. 주변에서는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않냐는 말도 했지만 그런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다. 부부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었다.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서로가 아무렇지 않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그렇게 5년이 지나갔다. 그러다 결혼 5년째 되던 해봄 아이가 생겼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 테스트기를 3번이나 바꿔가며 확인했다. 2줄. 선명한 2줄을 보며 혼자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눈물이었다.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설레는 마음과 겁나는 마음이 뒤섞여 한동안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을 꺼낼 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식탁에 테스트기를 올려두고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다. 남편은 잠시 아무 말 없이 테스트기를 보더니 나를 꼭 안아줬다. 말은 없었다. 그 품 안에서 비로소 실감이 났다. 10달을 품고 낳은 아이는 아들이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분만실에서 처음 들은 아이의 울음소리는 내 평생 들어본 어떤 소리보다 크고 선명했다. 5년이라는 기다림이 10달이라는 인내가 그 순간 하나의 울음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줄줄 흘렸다. 나도 울었다. 힘들어서도 아파서도 아니었다. 그냥 울었다. 이렇게 작은 사람이 내 배 안에 있었구나. 이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쥐는구나. 그 감촉 하나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간호사가 아이를 내 가슴에 올려줬을 때 아이의 눈과 처음으로 마주쳤다. 초점도 맞지 않는 흐린 눈이었지만 나는 그 순간 이 아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친정엄마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셨다. 병실에서 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시며 고생했다. 우리 딸 정말 고생했다라고 하셨다. 그 말 한마디에 10달의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엄마는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며 짐까지 챙겨오셨고 그 후로 한동안 내 곁을 지켜주셨다. 새벽에 아이가 울면 같이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주셨고 내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싶으면 어느새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상을 차려주셨다. 엄마가 없었다면 그 첫 달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나도 이 아이에게 그런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시어머님은 전화를 주셨다. 아이가 태어난 날 따뜻한 목소리로 고생했어, 잘했어 하셨다. 나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곧 오시겠구나 생각했다. 아마 주말쯤 오시겠지. 아니면 이번 주 안에는. 그런 기대를 품고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다. 어머님은 오시지 않았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시골에 사시니 오시기가 쉽지 않겠지. 버스도 자주 없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아이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잠 못 자는 밤들을 버텼다. 그런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여전히 연락은 전화뿐이었다. 어머님은 종종 전화를 주셨다. 목소리는 늘 따뜻했다. 아이는 잘 자고 있냐고, 젖은 잘 나오냐고, 내가 잘 먹어야 한다고. 그 목소리가 다정하면 다정할수록 나는 묘하게 더 서운해졌다. 이렇게 걱정이 되시면 그냥 한번 오시면 되지 않나. 그 마음을 속으로만 삼켰다. 한 달이 지났을 즈음 솔직히 마음에 상처가 났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손자가 태어난 지 한 달이면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하지 않나. 친정엄마는 달려오셨는데 아이가 귀엽지 않으신 걸까? 나를 며느리로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남편이 회사 간 후 집에 혼자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루는 아이를 재우고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다가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 와줬으면 하는 마음에.
하지만 먼저 전화드려 왜 안 오세요라고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 그 말을 꺼냈다가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혼자 사귀다가 혼자 더 서러워지는 날들이었다. 50일이 지나던 날이었다. 어머님께서 또 전화를 주셨다. 아기 보느라 고생이 많지. 잠은 좀 자고 있어? 목소리는 다정했다.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서러웠다. 직접 와서 보시면 될 텐데. 전화로 고생이 많다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이 얼굴만 보고 있었다. 아이는 모르는 채 해맑게 잠들어 있었다. 작은 주먹을 꼭 쥐고서.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싶어 괜히 더 꼭 안아줬다. 결국 친정엄마한테 투정을 부리고 말았다. 밥 먹다가 불쑥 말이 나왔다. 엄마, 시어머니는 아기가 보고 싶지도 않으신가 봐. 50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 말을 뱉고 나니 조금 후련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속 좁은 소리를 한 건 아닌가 싶었다. 엄마는 나를 보시더니 잠깐 생각하시는 눈빛이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못 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게 다였다.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괜히 말 꺼낸 게 부끄러워 밥만 먹었다. 그 말이 그날 이후로도 머릿속에 남았지만 그때는 그냥 엄마가 시어머니 편을 드시는 거라고만 생각했다. 100일이 지나고 남편이 말을 꺼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부모님 뵈러 가자. 나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말이 먼저 나왔다. 어머님이 먼저 보러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100일도 넘었는데. 남편은 잠깐 나를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아무나 가면 되지. 그 말이 참 묘하게 들렸다. 따지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아무나 가면 된다고. 남편 특유의 단순함인지 아니면 뭔가 알고 있는 건지.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후 우리는 차에 아이를 태우고 시댁으로 향했다. 2시간이 넘는 길이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시골 들판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벌판 사이로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길가에 손으로 쓴 간판에 작은 칼국수 집이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게 시부모님이 하시는 가게라는 걸 남편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마을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가게였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시어머님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아마 오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이다. 나는 인사를 드리며 아이를 안겨드렸다. 어머님은 아이를 받아 드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손가락을 만지고 볼에 살짝 손등을 대어보셨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렀다. 조용히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다. 시아버님도 옆에서 손자를 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다. 보고 싶지 않으셨던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고 싶으셨던 거구나. 이 눈물이 100일 동안 참아오신 마음의 무게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거기 서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어머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다. 가고 싶었어.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몰라. 근데 혹시 내가 쉬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면 챙겨주고 대접하느라 더 힘들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못 갔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걱정이 돼서 못 갔다는 말. 나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보고 싶어도 참으셨다는 말. 100일 동안 그 마음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신 날부터 전화기 너머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얼마나 오고 싶으셨을까? 내가 그 시간 동안 어머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다. 어머님은 나를 배려하느라 참고 계셨는데 나는 그것을 무관심으로 읽었던 것이다. 같은 침묵이 두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어머님은 잠시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통장 하나를 들고 나오셨다. 낡은 파란 표지의 통장이었다. 오래 손에 쥐고 다니셔서인지 표지 귀퉁이가 살짝 닳아 있었다. 아기 앞으로 만들었어. 받아 나는 영문도 모른 채 통장을 받아 펼쳐보았다. 입금 내역이 빼곡했다. 날짜를 보니 1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 무렵부터인 것 같았다. 어떤 날은 3만 원, 어떤 날은 5만 원. 금액은 들쭉날쭉했지만 날짜는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다. 단 하루도. 비가 왔던 날도 추웠던 날도 명절도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셨을지 모를 날도.
그 모든 날에 입금이 찍혀 있었다. 잔액란에 찍힌 숫자는 1,000만 원이었다. 나는 손으로 그 숫자들을 짚어봤다. 한 줄 한 줄. 숫자가 아니라 날들이었다. 어머님이 살아온 날들, 어머님이 손자를 그리워한 날들이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통장을 들고 있는데 손가락 끝이 저릿했다. 1년. 하루도 빠짐없이. 작은 칼국수 집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그날 번 돈 중에서 조금씩 떼어 아기 통장에 넣으신 거다. 아직 얼굴도 못 본 손자를 위해. 아직 이름도 지어지지 않았던 아이를 위해. 매일매일. 어머님은 그 시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표현 한 번 없이 그냥 묵묵히 하루하루를 모으셨던 것이다. 소리 없이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고. 칼국수 한 그릇 팔고 통장에 한 줄 더하고 하루를 마감하셨겠구나. 어떤 날은 몸이 안 좋으셨어도 어떤 날은 장사가 잘 안 됐어도 그래도 그 하루의 끝에는 아기 통장을 떠올리셨겠구나. 그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눈물이 나왔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얼마나 어머님을 원망했던가. 왜 안 오시냐고, 보고 싶지도 않으시냐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냐고. 그 많은 시간 동안 혼자 서운해하고 투정 부리고 속으로 툴툴거렸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 어머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마음을 쌓고 계셨는데 나는 그 마음의 절반도 헤아리지 못했다. 어머님은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웃으셨다. 그 얼굴이 너무 평온했다. 서운한 기색 하나 없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내라는 말만 겨우 했다. 돌아오는 길차 안에서 아이는 곤히 잠들었다. 남편은 운전을 하며 아무 말이 없었다. 나도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통장을 가방 안에 꼭 쥐고 있었다.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어머님은 매일 저 불빛들 아래서 가게 문을 닫고 은행에 들르셨겠구나. 아니면 새벽 일찍 문 열기 전에. 작은 금액이지만 하루하루 빠짐없이. 그 손길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담고 있는 건지. 달력 위의 숫자들이 전부 어머님의 발걸음으로 보였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내내 나는 그 통장 속 날짜들을 되새겼다. 한 줄 한 줄 하루하루. 어머님의 마음이 거기 다 있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다.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오지 않는다는 것이 무관심이 아닐 수 있고 말이 없다는 것이 무정함이 아닐 수 있다. 어머님은 오시지 않으셨지만 매일 통장에 돈을 넣으셨고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 침묵 안에 손자를 향한 사랑을 꾹꾹 눌러 담고 계셨다. 나는 표면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판단은 쉽다. 한쪽만 보면 된다. 하지만 이해는 어렵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려고 해야 한다. 친정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못 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 말 한마디. 엄마는 내가 투정을 부릴 때 거들지도 않으셨고 맞장구도 치지 않으셨다. 그냥 조용히 그 말씀만 하셨다.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걸까? 아니면 오랜 세월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알게 된 지혜로 그 말씀을 하셨던 걸까? 어쩌면 엄마도 그런 마음을 어딘가에서 한 번쯤 겪어보셨던 게 아닐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이는 마음을 뒤늦게 발견했던 순간이 엄마에게도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아직도 묻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 물어볼 것이다. 엄마도 그런 날이 있었냐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담담히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었냐고. 나는 그날 이후로 스스로에게 자주 묻게 되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상대의 행동 뒤에 내가 모르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서운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절반만 보고 판단한 것인지. 쉽게 서운해하고 쉽게 판단했던 내가 그날 이후로 조금은 달라졌다. 조금 더 기다리게 되었고 조금 더 먼저 이해하려 하게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같이 걱정을 나누어도 마음 깊은 곳은 늘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보이는 것만으로 전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어머님은 그 뒤로도 자주 전화를 주셨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올라오시기 시작하셨다. 오실 때마다 작은 봉투 하나씩을 아이 손에 쥐어주셨다. 여전히 조금씩, 여전히 정성껏. 나는 그때마다 어머님의 손을 보게 되었다. 칼국수 반죽을 매일 치대신 손. 작은 식당을 혼자 감당하신 손.
그 손이 하루하루 모아온 것들이 이 아이에게 닿고 있었다. 어머님이 오시는 날은 어느새 내가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길에 배웅을 하면서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꼭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통장은 아이 방 서랍 안에 있다. 나는 가끔 그것을 꺼내본다. 빼곡한 날짜들, 들쭉날쭉한 금액들. 그 한 줄 한 줄이 어머님의 하루하루라는 걸 알기에 그냥 넣어두기가 아깝다. 아이가 아직 어려 그 의미를 모르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 통장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어머님의 하루하루가 쌓인 시간이라는 것을. 언젠가 아이가 크면 이 통장을 보여줘야겠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할머니가 매일매일 널 생각하며 모은 거라고. 그 사랑이 얼마나 묵직하고 따뜻한 것인지를. 그리고 세상에는 크게 표현되지 않는 사랑도 있다는 것을. 조용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그 사랑이 때로는 가장 단단하다는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내 힘든 마음을 누군가에게 탓하고 싶었던 것 같다. 아이를 혼자 보는 외로움을, 잠 못 자는 피로를 누군가가 덜어줬으면 했는데 그 누군가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님이 원망의 대상이 된 것이다.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치니까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만 보였다. 육아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을 좁게 만드는 것인지 그때는 몰랐다. 온통 내 아이, 내 몸, 내 하루가 전부인 시간.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다른 방식으로 거기 계셨다. 전화기 너머로, 통장의 숫자들로. 직접 오지는 않으셨지만 단 하루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어떤 의미에서 어머님은 내가 혼자라고 느꼈던 그 모든 날에 이미 함께 계셨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걸 내가 몰랐을 뿐이다.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때서야 배웠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말보다 행동으로, 화려함보다 꾸준함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표가 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사람. 언젠가 내 아이가 어른이 되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알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어머님이 내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 말 한마디 없이 낡은 통장 하나로. 나는 그날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마당에서 눈물 흘리시던 어머님의 얼굴을, 손 떨리며 통장을 펼쳐보던 그 순간을, 그리고 오래오래 부끄러웠던 내 마음을. 그 부끄러움이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나는 믿는다. 에필로그. 혹시 내가 힘들까봐 못 오셨다는 말.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통장에 마음을 모으셨다는 것. 저는 그날 이후로 사람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조용한 사랑이 때로는 가장 오래 남는다는 걸.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의 표현은 서툴지만 마음만큼은 깊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 이야기 올라올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꼭 켜두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